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범을 처분하는 방법이래요. 이거는요. 이쪽 부분에 특별히 통고 처분과 고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정리예요. 아주 좋아요. 일단은 이 밑에 내용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관세범을 조사를 해봤어. 아무 잘못이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잘못이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일단은 그죠? 근데 잘못이 있는데 여기서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고 보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눠졌죠? 근데 여기서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다시 보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 여기서 때려주고 싶어요. 통고처분. 절로 보내버리고 싶어. 고발. 근데 통고처분하고 싶은데 통고처분이 좀 적당치가 아니면 또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했으나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뭐예요? 종결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괄호 2번과 괄호 3번은 이건 다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가만둘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괄호 4번까지 있습니다. 괄호 4번은 조금 이따가 보시고 일단은 괄호 2번과 3번만 먼저 보시는데 괄호 2번은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에 이 말을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 통고 처분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 관성장 세관장이 왜 처분 사법 처리 같은 비슷한 걸 합니까? 당신이 사법기관이야? 이건 위헌이잖아. 위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확실하거든. 이건 뭐 재판 갈 필요도 없이 법원 갈 필요 없이 확실하거든. 그걸 갖다가 범죄 확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관성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뭘 얻었을 때 범죄의 확증 별표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제시를 해야 되거든. 조사를 했잖아. 잘못이 있대. 근데 우리가 또 촌스럽게 무슨 초딩도 아니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응?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범죄 확증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범죄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 통고하는 걸 통고 처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번과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앞부분에 밑줄 쳐보세요. 범죄 확증을 얻은 경우를 할지라도 통고 처분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대요. 바로 318조의 내용인데요. 법의 318조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맞아요. 318조의 제목은 무자력 고발이죠. 돈도 없는 애한테 무슨 통고 처분을 해. 여기서 혼내줄래야 줄 수가 없어. 돈 있어야 여기서 혼내주지. 여기서 혼내는 건 무조건 돈으로 혼내는데. 그쵸? 그래서 보시니까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범죄 확증을 얻은 경우를 할지라도 이 말은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에? 그 상황 제시를 해야 되니까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자금 능력이 뭐하다고요? 부족해요? 없어요. 한 푼 없다 이러지. 그래가지고 무자력이라는 거 없을 무자 무자력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고발이에요. 즉시 고발. 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주소 거소 분명하지 않거나 통고를 할 수가 없대. 통고 자체가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비슷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범죄 확증이 있으면 통고 처분하는데 통고 처분이 불가능하면 고발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괄호 3번 바로 고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고 처분하지 않고 즉시 고발한대요. 그런데요. 312조를 잠깐 보세요. 312조의 즉시 고발 제목이 이건데요. 관성장인의 세관장은 그 원문을 보세요. 법의 원문을 보시면은 관성장인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1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 그랬죠. 311조 1항이 뭔데요? 통고 처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통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너무 웃기잖아 말이. 통고 처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괄호 3번에 괄호 3번 통고 처분하지 않고 즉시 고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답답한 노릇이 뭐냐면 다시 법령집에 보시면 311조 보세요. 311조가 제목이 통고처분인데 바로 윗줄에 보면 제3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제3절 처분.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78번을 보시게 되면
관세범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랬어요. 처분 방법을 설명하래. 처분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처분하는 거 통고처분, 절로 보내는 거 고발. 근데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압수한 게 있네? 이거 돌려주는 것도 처분이에요. 압수물품의 반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313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 보세요. 311조부터가 처분인데 313조에 압수물품의 반환이 있죠.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분은요. 통고처분과 고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환해야 되겠네. 압수물품의 반환. 그냥 그거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보시면은 압수물품의 반환 부분도 저는 여기 그 프린트에다가는 거기 지금 1항만 갖다 넣어 놓았지만 사실 313조가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거기 특별히 보시면 사항에 그런 그 반환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미납이 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관세 징수 부분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어디 나와요? 예. 21조에 있죠. 예. 그 21조의 2항에 4호 보세요. 조금 전에 보셨던 21조 2항의 4호에 313조 나오잖아요. 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이 있은 경우, 그렇죠? 이건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좀 따로 좀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응? 압수물품 반환 결정이라는 313조도 연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압수물품 얘기는 다 조사 부분에 나와요. 왜 압수하는 거는 조사 단계거든요. 근데 이 반환 부분은 게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는 이것만 조사와 처분 부분에서 조사에 넣지 않고 처분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